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색다르게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의원님도 2030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궁금한 점 있으세요? 궁금한 거 많죠. 우리 딸아이가 26살이고 그리고 아들이 23살이에요. 그래서 항상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하긴 한데 다들 바빠. 다 얘기를 이렇게 나누기도 참 사실 힘들고 또 자기 고민들을 엄마가 걱정할까봐 안 하는 것도 좀 있거든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좀 남의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자주 없다 보니까 잘 듣기가 힘들죠.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28살인데 결혼을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좀 출산을 하는 게 이제 좀 꺼려요. 애를 낳으면 또 돈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제 일에 있어서 더 막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경력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도 경단의 생활을 좀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려들이나 걱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24살에 결혼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6년 동안 아이 둘을 키우면서 경단 여성이 됐지.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. 내가 해왔던 일을 육아를 위해서 멈추고 6년이라는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쏟은 건 맞지만 내 손동숙이라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놨던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조급하고 좀 불안한 마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, 두려움을 갖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 시대하고 또 다르니까 그 생각도 사실은 많이 궁금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때 겪었던 두려움이나 뭐 이런 초조함을 지금 갖고 있는 건지 뭐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하는가 모르겠어요. 근데 막 애 나면 이제 뭐 도우미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거 해주고 뭐 돈 몇십만 원씩 주고 이러는데 턱없이 모자르다고 하잖아요. 모자르죠. 그러니까 육아를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. 그러니까 내가 내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를 접고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고,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면은 병행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. 지금 젊은이들이 뭐 생활하기도 힘들고, 뭐 집은 턱없이 부족하고, 집을 뭐 산다는 거,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남한테 맡기면서까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. 그것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산포 세대라고 하잖아요, 우리가. 결혼도 안 하고, 연애도 안 한다고, 출산도 안 한다고 하는데,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되게 많지. 우리 딸아이도 결혼에 생각이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요새 우리 아이가 가장 고민하는 게, 지금 다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3살 어린 23살짜리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과연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 둘을 데리고 청약통장을 만들어줬어요.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용돈을 받은 것을 하든 자기들이 이제 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줬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. 좀 안타깝기도 한데 또 스스로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청약통장을 저도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점수에 따라서 맞아. 너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청년이라고 해도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. 근데 대신에 그런 고민들, 진로 고민, 결혼, 출산 고민은 같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해결되면 좋을까?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. 요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 대선 공약 때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공약이 나왔는데, 청년들이 보통 보면은 청년주택이 임대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꺼려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,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? 사실 그게 청년주택이 정말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걸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. 근데 그게 뭐 시설 문제도 있고, 예전에 뭐 대통령께서 잠깐 탐방? 뭐
21제곱미터인가? 그 정도 사이즈에 여기서 살아라 하는 식으로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 대한 혜택인데도 청년들이 사실은 뭐 그 감사하거나 그 혜택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네. 네, 근데 저희는 그런 주택에서 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럼 예를 들어 그러면 중년주택, 중년들 위한 주택이다.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? 그렇진 않지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이구나. 저희는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아파트 사서 그치. 그냥 가정 그냥 예전에 그랬던 모습. 그러기에는 지금 뭐 경제적인 능력들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 청년주택이 나오는 게 그런 것을 짐을 좀 덜어주고자 나오는 거거든. 이번엔 청년 원가주택도 분양가의 20%만 이제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 나머지 80%를 장기 저리로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. 그래서 한 5년 이상만 살고 이제 그걸 되팔게 됐을 때 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 집값이 올라간 거에 70%를 청년들이 가지고 가게 할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인데, 복잡하긴 한데, 여튼 정부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. 우리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청년들의 이런 주택 구매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이제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, 글쎄 이게 이제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으니까, 뭐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도 또, 난 충분히 이해가 돼.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걱정을 하는 게 본인들의 이제 수입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. 한정돼 있으니까 자기들도 생활을 하려면 용돈을 써야 되고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저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러면은 아예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슬픈 일이지만 체념을 하는 것 같은 생각?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기대야 되고 아니면은 부모한테 기댈 수 없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 포기하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가는 게 엄마의 입장으로서 또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안타깝지.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모으는 저축하는 게 힘들어요. 힘들지. 그래서 영끌해서 집을 사잖아요. 그러면은 그 월급의 반은 거의 이자. 그렇지. 그래서 저축하기는 너무 힘들고 차라리 그 이자를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게 저금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집을 샀으니까.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연끌까지 하면서 부모님한테 그 돈 또 빌리면서 집을 사야 하나. 그렇지.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런 고민이 많을 거야. 출산에 대한 고민, 이전에 또 결혼에 대한 고민, 그리고 또 결혼해서 육아에 대한 고민, 그리고 또 집을 마련하는 그 고민들이 사실은 되게 어깨에 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. 나도 이제 그런 또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때는 그런 고민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.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요. 뭐 세상이 각박해지고 내가 그 각박한 세상 속에 서야 되니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.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택 지원이나 뭐 재난지원금 그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맞아. 사실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바꿔야 될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위로만 가려고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꿈이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을 잘 맞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들어가서도 계속 진로 고민이 되고 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훈련이 중앙고등학교 때부터 안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어떤 창의력을 발생했을 때 아니야 너는 이거 수학 문제 더 풀어 이렇게 막아버리고 뭐 미술을 배운다든지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공부하는 그게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엔 진로 고민,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. 그러면 맞아. 내가 월급이 이래서 집을 못 사. 그치.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꿈이 있으면 좀 가난하더라도 어떤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희망적으로, 낙관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꿈이 없어져 버리는 게 가장 저는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뭐 바깥 외부 활동, 공교육 안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.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참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나 때보다 지금의 청년들을 보면은 더 좀 많이 어깨에 짐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. 이제 뭐 사회가 바뀌고 생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래.
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하고 얘기를 한 거야. 우리 외국 가자. 열심히 해서.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시켰어. 그 아이가 열심히 따라는 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느끼는 거야. 그 이유 없는 복통. 그렇죠. 이유 없는 두통에 애가 시달려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이한테 너무 큰 짐을 쥐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. 어찌됐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도 본인이 이제 승무원학과, 그러니까 항공운학과라고 하지. 거기 가겠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본인이 원하니까. 나는 뭐 아이들을 억지로 푸시해가지고 내 엄마의 생각처럼 키우고 싶진 않았거든.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뭐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다는 거야.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, 그러니까는 외국에 좀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야. 그래서 나는 흔쾌히 걱정은 됐지만 아이 어깨를 두드려 줬어. 그래서 1년 정도 나가서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,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갔다 온 거지. 갔다 오고 나서 커피를 또 하고 싶다는 거야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을까? 그렇게 아이를 중학교,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면서 엄마의 입장에서도 기대한 게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쉬운 건 아니었어. 근데 나는 한 하루도 고민 안 했던 것 같아. 진짜요? 20대 때? 나는 왜냐면은 내가 20대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. 왜요? 내가 조금 더 우리 부모님들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꿈을 가져가는 거를 나는 그게 그때는 힘들었었어. 그래서 대학 진학도 나는 그 제 또래 못했거든. 뒤늦게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는데 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나 아들아이가 그렇게 사는 게 싫어. 그래서 아이가 원한다면은 나는 엄마로서 응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민정이가 하고 싶은 걸 해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커피를 하고 있어. 이제 바리스타가 돼서 국제 바리스타, 뭐 국내 바리스타 이런 걸 다 자격증을 따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이렇게 사는 게 부모 입장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난 우리 딸아이가 조금 더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노력이 난 너무나 자랑스러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한 거일 수도 있어. 자식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그 아이가 원하는 길을 엄마가 응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. 그쵸.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부모들은 원하거든.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2030 청년들이 그게 꼭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일까 생각을 하면은 좀 안타까운 게 많이 들지. 저희 이제 20대, 30대, 뭐 40대도 있겠지만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뭐 연애고 뭐 취업이고 결혼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또 그럴 세대이기도 하고 좀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. 나는 이제 어찌됐든 지역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얘기를 한다면은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에서부터 나는 시작된다고 봐.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생각하게 정치인들이나 정치 문화를 생각할 때 물론 잘못된 부분도 많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정말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게 그 한 축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.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. 누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. 이러면은 그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지지 않는 거라고 나는 봐. 그러니까는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고 싶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살펴야 되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. 그래야지 우리 미래가 내 삶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에 적극 참여를 해주고 뭐 그것이 뭐 투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. 그리고 내가 정치에 대해서 뭐 의견을 만들고 개진할 수 있으면 적극 나서서 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플라톤이 한 명언 중에서 내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커다란 대가,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에 뭐 그런 의미의 이제 그 명언이 있는데, 그러니까 내 삶을 개척하고 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래도 많이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많이 가지는 상황이 됐잖아.
우리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.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치판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다였어. 근데 지금은 정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 청년들이 이번에 2030이 이번에 대선에서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냈어.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얘기해주고 싶어. 여기 우리 지훈 씨나 소영 씨한테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정치인이 없다면은 내가 뛰어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하지. 조금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지훈이나 소영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갖는 생각을 미리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. 내가 조금 늦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야. 근데 젊은 2030의 생각을 내가 다 따라갈 수 있을까? 내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?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일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일찍 발을 들여 놓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것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우리하고 그러니까 신구의 조화라고 할 수 있잖아. 우리가 가진 노련함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이 잘 조화가 된다면은 정치 문화도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아마 조금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나는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. 그래서 젊은 정치인으로 들어와서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오면은 정책도 젊게 나온다.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믿고 내가 그런 좋은 선배 역할을 해주고 싶은데 뭐 모르겠어. 열심히 노력은 할 건데 계속 내가 이제 꼬드기는 거지. 빨리 들어와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너희들의 미래를 니네가 개척을 해봐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. 너무 오늘 감사하고 벌써 모닥불이 꺼졌어요.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게 이쁘긴 제일 이쁜데? 지금이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박수로 마무리할까요? 감사합니다.